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해양생물 생태 모방을 주제로 해양생물에 숨겨져 있는 지혜를 탐구할 연동초등학교 수석교사 심영희입니다. 해양생물에게 어떤 지혜가 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은 바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커다란 배를 타고 보물섬을 찾아 떠나는 모험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실제로 바다는 보물이 가득하답니다. 어떤 보물이냐고요? 바로 해양생물들입니다. 넓고 넓은 바다에 얼마나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있는지 아기고래, 흑등의 대탐험 동화 속 바다 친구들을 만나러 함께 떠나볼까요? 바닷속 친구들이 모두 어디 갔지? 함께 불러볼까요? 모여라, 바닷속 친구들아. 나뭇잎 해룡이 보이네요. 혹동과 바다거북이 헤엄쳐 오고 있어요. 날치도 헤엄쳐요. 오늘의 주인공 혹등고래도 보여요. 혹등고래와 함께 동화 속으로 떠나볼까요? 뾰로롱. 바닷속이 시끌벅적해요. 와! 아기 혹등고래 혹등이가 태어났어요. 문어는 긴 다리를 뻗어 박수를 쳐요. 나뭇잎 해룡은 갓 태어난 혹등이가 신기한지 이리저리 쳐다보고 있어요. 엄마 젖을 먹던 혹등이가 고개를 돌려보니 모두 혹등이를 바라보고 있어요. 안녕. 혹등이가 만난 바닷속 친구들은 몸의 색, 모양, 크기 등이 모두 달라요. 혹등이는 새로운 친구들이 신기했어요. 네, 바다 친구들 만나보셨나요? 이렇게 다양한 해양 생물에는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해양 생물에 담긴 지혜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는 것을 생태 모방이라고 합니다. 생태 모방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생태 모방이란 생명을 뜻하는 바이오스와 모방이나 흉내를 뜻하는 미머시스 두 개의 그리스 단어에서 나온 합성어입니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이나 생물의 행동, 구조, 작동 방식 또는 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 등을 모방하고 응용함으로써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생태 모방은 용어가 다양한데요. 연구 분야에 따라서 생체 모방, 자연 모사, 청색 기술, 생물 영감, 바이오미메틱스, 바이오미미크리 등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는 바이오미메틱스를 표준 용어로 채택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생태 모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태 모방 공학이라는 용어는 1950년 독일계 미국인 발명가이자 생물 물리학자인 오토 슈미트가 처음 사용한 표현입니다. 생태 모방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고 하나의 학문 분야로 자리를 잡게 하는 데는 제닌 베니어스의 역할이 큽니다. 제닌 베니어스는 1997년에 바이오미미크리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생태 모방 기술은 경제적, 환경적인 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국립생태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생태 모방의 효과로 2035년까지 GDP 2%에 해당하는 경제 가치와 약 65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 모방 사업으로 대기오염, 물오염 등 환경피해가 2035년까지 약 10%, 2050년까지 약 20%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생태 모방은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환경문제 해결, 에너지 고갈 등 지속 가능한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을 자연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회운동으로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송민정 선생님이 들려주는 자연이 준 위대한 아이디어 생체 모방 기술 동물편 영상을 보면서 해양생물 생태 모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동물의 모양이나 기능을 모방하여 우리 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개발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동물은 백상아리입니다. 상어 비늘의 특이한 모양을 모방하여 만든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수영복입니다. 상어의 비늘 모양은 물의 저항을 줄여주는 기능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기능을 모방하여 수영복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물들이 가진 모양이나 기능을 모방해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물건 등을 만드는 기술을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알아본 수영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영복은 물의 저항을 줄이고 부력을 크게 해서 물속에서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이 수영복은 상어의 피부 모양을 본떠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상어의 피부에는 리블렛이라고 하는 삼각형의 작은 돌기가 있습니다. 이 돌기는 몸에 생기는 소용돌이를 밀어내 물의 마찰 저항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적은 힘으로 더 빠르게 앞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경기용 수영복 디자인 업체인 스피도에서 오목한 모양의 패스트 스킨으로 만든 수영복은 2004년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해주었고 수영 선수들의 기록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답니다. 거센 파도에도 단단하게 붙어있는 홍합은 가느다란 실 모양의 수십 개의 족사, 즉 가는 실 묶음으로 암벽에 붙어 사는 연체 동물입니다. 연구자들은 거센 파도가 치는 암벽에서 단단하게 붙어 있게 하는 족사를 연구하여 족사 끝에 강한 접착력을 가진 단백질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단백질을 모방하여 생체 접착제를 개발하였습니다. 생체 접착제는 수술 시 상처 부위를 꿰맬 때 의료용 실보다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실로 꿰맬 수 없는 장기나 관절, 뼈를 붙이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러 무기들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탱크인데요. 탱크는 전장을 누비며 적의 포탄에도 견딜 수 있는 단단한 장갑이 필요했습니다. 단단한 장갑을 얻기 위해 연구하던 중 전복의 껍데기가 탄산칼슘이라는 물질이 겹겹이 층을 이루어 쌓인 구조로 매우 단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복 껍데기의 탄산칼슘의 배열 구조를 이용해 웬만한 공격에도 끄떡없는 탱크를 만들 수 있었답니다. 몸 길이 15m, 무게 30톤의 거대한 혹등고래인데요. 혹등고래는 가슴 지느러미에 있는 독특한 혹 구조가 주변의 물 흐름을 바꾸어 재빠르게 헤엄칠 수 있고 조개는 적을 만나면 물을 뿜어 도망가는데 이것은 조개 표면의 홈이 물로 인한 저항을 줄이고 위로 뜨는 힘을 키우기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혹등고래의 가슴 지느러미의 독특한 혹 모양과 조개 표면의 홈 모양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에어컨 실외기 팬의 공기의 흐름을 바꾸고 소비 전력의 절약과 소음 문제도 해결했답니다. 지금까지 해양생물 생태 모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퀴즈를 풀어볼까요? 생물이 가진 모양이나 기능을 모방한 기술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생태 모방이라고 하죠. 생체 모방, 자연모사도 정답입니다. 다음은 자연 친화적 기술이기 때문에 땡땡이라고도 합니다. 빈칸에는 어떤 낱말이 들어갈까요? 네, 그렇죠. 청색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해양생물의 지혜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데 생태 모방 연구를 어떻게 할까요? 한국기계연구원 박승철 박사는 생태 모방 연구를 위한 과학 연구 과정을 이렇게 쉽게 표현했습니다. 먼저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고 왜 그럴까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을 바탕으로 아하 이런 원리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인간에게 이롭게 적용하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과학자들처럼 해양생물을 자세히 관찰하는 퀴즈를 풀어볼까요? 어떤 해양생물이 숨어 있을까요? 가려진 번호를 하나씩 열 때 모양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몇 번을 열어볼까요? 2번을 열어볼까요? 네, 하나 더 열어볼까요? 금방 알아맞혔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문어입니다. 또 다른 퀴즈를 알아맞혀 볼까요? 가려진 번호를 하나씩 열 때 자세히 관찰해서 힌트를 찾아보세요. 5번을 열어볼까요? 어떤 해양생물이 숨어 있을까요? 정답은? 네, 그렇습니다. 상어입니다. 무엇을 보고 상어인지 알았나요? 상어의 지느러미인가요?
이번에는 어떤 해양생물이 숨어 있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3번을 열어볼까요? 예, 정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해파리입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이번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살짝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번 열어볼까요? 6번도 열어보겠습니다. 이 어려운 퀴즈를 푼 사람이 있나요? 네, 너무 대단합니다. 정답은 거북복입니다. 이렇게 생태 모방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해양 생물의 특징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어때요? 퀴즈가 재밌었나요? 지금까지 자세히 관찰한 실력으로 어떤 해양 생물과 관계가 있는지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 사진 속의 자동차는 해양 생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디자인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어떤 해양 생물일까요?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네, 거북복이었네요. 이렇게 생물의 모습이나 기능 등에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양생물 안에 이렇게 놀라운 지혜가 숨겨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해양생물이 오랜 세월 동안 바닷속 환경에 잘 적응해서 살아남게 되고 그 살아남게 된 생물의 생존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외에도 문어발판, 산호초, 물고기학교, 해파리 등 해양생물 생태 모방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알아볼까요? 8개의 다리에 크고 작은 빨판을 가진 문어는 상어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바다 생태계의 숨은 강자입니다. 문어 빨판의 흡입력은 상어도 꼼짝달싹 못하게 할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세계 최초로 이 문어 빨판의 원리를 모방해 물속에서도 잘 달라붙는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문어 빨판의 흡입력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비결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고분자공학부의 방창현 교수 연구팀이 그 주인공입니다.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도 잘 붙는 점착 패치가 웨어러블 기기 같은 다양한 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지금까지의 점착 소재들은 표면이 젖으면 점착력이 사라지거나 떼어낸 뒤에 오염물을 남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자 방창현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문어 빨판과 생체 모방 기술을 접목한 점착 패치는 의료,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문어 빨판 속 빨판의 단면을 보면 동그란 도넛 모양의 빨판 내부에 아주 작은 공 모양의 돌기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어가 다리를 표면에 부착시키려고 힘을 주면 빨판은 표면의 수분을 밀어냅니다. 이때 공 모양 돌기 때문에 내부에 공간이 생기고 남은 물은 표면 장력 때문에 한쪽에 모입니다. 이제 붙이려고 힘주었던 빨판에서 힘을 빼면 표면과 흡착면 내부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이 진공 상태로 바뀌면서 높은 흡입력이 생기는 원리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 점착 패치는 사람 피부와 같이 거칠고 유분이 있는 표면에도 효과적으로 잘 붙기 때문에 피부에 붙이는 생체 신용 의료 패치나 상처를 치료하는 의료 패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지에 실렸습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에 있는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입니다. 이곳에는 산호 400여 종, 어류 1,500여 종, 연체동물 4,000여 종 등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산호초는 전체 해양 생물의 25% 이상이 서식하는 해양 생태계의 터전이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지구온난화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산호에 서식하는 편모조류는 광합성 작용을 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입니다. 산호초는 1평방미터당 연간 약 4.3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이것은 열대림이 연간 1평방미터당 2에서 3kg을 흡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크게 기여합니다.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시멘트는 우리가 매년 자연에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5%를 차지합니다. 시멘트 1톤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1톤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산호는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합성해서 탄산칼슘을 만들어 뼈대를 만듭니다.
산호가 이산화탄소를 합성해서 골격을 만드는 원리를 이용해서 생체 모방 기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호를 모방하여 우리가 짓는 건축물에 이산화탄소를 합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5%에서 최고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이 방법은 기존의 방법보다 더 강한 시멘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 무리가 일제히 헤엄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순식간에 방향을 바꾸지만 서로 충돌하지 않죠. 전 세계 어종의 25%가 이렇게 떼지어서 다니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 움직임을 생태 모방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풍력 발전기가 서로 너무 가까우면 바람의 저항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물고기 무리가 원을 그리면서 서로 모일 때 물의 저항이 크지 않다는 것을 모방해서 대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고기들이 모여 있을 때 물의 저항을 덜 받는 형태로 배열되는 것을 모방해서 한 공간 안에 많은 발전기를 배치하여 공간 대비 효율을 높이는 데 이 원리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페스토는 바다속 해파리가 공중에 떠다닐 수 없을까? 라는 데서 착안을 해서 물고기 지느러미의 원리와 해파리의 움직임을 모방한 비행 로봇 에어젤리를 개발했습니다. 해양생물에 숨겨진 지혜 정말 놀랍죠? 생태 모방 지혜를 발견하려면 생물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환경과 상호작용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또 다양한 분야가 협력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융합적인 노력을 할 때 생태 모방 기술이 더 잘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생태 모방 응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상어는 피부가 치아와 같은 돌기로 덮여 있어서 거친 느낌이 드는데요. 이 돌기들은 상어가 물의 저항을 덜 받게 해서 빠르게 헤엄치도록 해줍니다. 수영복에 응용한 이 기술은 수술용 기구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리블렛 구조는 박테리아나 기생충이 붙기가 힘들어서 수술용 기구들의 이 기술을 사용하면 항생제의 내성이 있는 박테리아가 그냥 표면과 비교했을 때보다 94%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홍합은 어디든 붙어서 자랄 수 있는 해양생물입니다. 홍합이 표면에 접착이 되는 성분은 방수가 되면서도 물속에서도 잘 붙고 또 붙는 부분이 파괴가 되어도 재생이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성질을 이용해서 사람의 몸에 덜 해롭고 방수가 되는 접착제 성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MIT에서는 이 홍합의 접착제처럼 수중에서 붙일 수 있는 접착제를 만들었습니다. 수중에서 배를 수리하거나 수술을 하는 등 다양하게 쓰일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하죠? 여러분도 신기한 해양 생물을 탐구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과학자가 아닌 우리는 생태 모방 연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생태 모방 연구기관을 방문할 수도 있고 생태 모방 탐구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생태 모방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생물 생태 모방을 주제로 해양생물에 어떤 지혜가 숨겨져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신비로움으로 가득 찬 해양생물의 지혜로 지속가능한 세계를 열어가는 열쇠를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